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꿈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동부건설 채용 공고를 가져왔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특히 건설은 특히 더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네임밸류 있는 건설사가 떠준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겠죠. 동부건설 저도 이제 기억이 나요. 저도 여기 면접을 갔는데 면접도 즐겁게 잘 통과했던 기억이 있고요. 근데 제가 면접 갈 때는 그때 건설사 중에 도급 순위가 12위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서브프라임 터지기 전에 DB그룹이 지금 이제 DB라는 이름이 없이 동부그룹으로 완전하게 되어 있을 때 그때 갔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력 있는 건설사였고, 어쨌든 간에 지금도 그들만의 기술력과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맞으니까 꼭 놓치지 말고 넣으셔야 되고요. 지금 취업이 굉장히 어렵죠. 건설도 어렵지만 딴 데도 더 어려워요. 건설은 특히 어렵죠. 대체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뭔지는 제가 위에 영상 링크 드렸으니까 보시면은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담에 오시면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내 스펙으로 대체 어느 정도 기억할 수 있는지, 내 자소 상태가 지금 얼마나 형편없는지 다 아실 수 있으니까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자, 동부건설은 어떤 회사일까요? 종합건설사죠. 2023년 시공능력평가 결과 토목건축사업에서 22위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합격할 때는 이제 12, 3위였던 것 같은데, 1969년에 이제 미룬건설을 출발해서 1989년에 동부건설을 변경했고, 동부건설 하면은 떼놓을 수 없는 브랜드 있죠. 센트레빌, 그쵸? 이촌 센트레빌, 이제 랜드마크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런 브랜드로 국내 아파트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성장했습니다. 법정 관리를 거쳤죠. 사실 건설사 중에 법정 관리 거쳐본 적 없는 건설사 별로 없어요. 현재 DB그룹과는 완전히 분리된 상태예요. 이제 동부그룹과는 분리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 이제 건설사가 토목사업본부, 건축사업본부, 플랜트 분야가 있고 경영지원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다녔던 DL도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제 나한테 맞는 쪽으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문과 직무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여러 가지 종류가 들어가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지원을 합시다. 자, 그러면 항목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항목, 동부건설에 지원한 동기와 입사 포부 700자인데, 이거는 글자 수도 그렇지만 저는 천자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동기하고 포부를 같이 쓸 때는 기업 지원 동기하고 포부만 씁니다. 직무 지원 동기는 날려버려요. 왜냐하면 직무 지원 동기랑 포부가 연결된 게 있죠. 이런 직무에 대한 입사 후 커리어 플랜이 있으니까 직무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돼 있어서 그렇게 풀어내면 되는데, 기업 지원 동기는 제가 위에 영상 링크 드린 거 보시면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해당 기업에 대한 프라이드를 진정성 있게 풀어내면 되는데, 이 짜임새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까 위에 영상에 드렸으니까 보시면 어느 기업 낼 때도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포부는 저는 3단계로 작성해요. 일단은 두 가지식으로 내가 포부가 먼저 던져야 되겠죠. 동부건설 안에서 이러한 담당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러한은 여러분들이 각자의 색깔, 각자의 프레임을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입사 후 커리어 플랜, 입사 후에 이런 업무를 이렇게 하고 싶고, 또 이런 업무를 저렇게 하고 싶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추후에는 10년 후에는 이런 업무까지 하고 싶다. 이렇게 한 3문장 정도를 풀어내시고,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이 이 회사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이 기여라는 포인트도 포부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항목은 제가 묶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네 번째 항목은 스토리적인 항목,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은 직무 전문성 항목, 이렇게 묶을 수 있는데, 사실 자소서 경험 항목은 직무 역량 항목과 스토리적인 항목이 있는 거죠. 두 가지의 구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에 영상 링크 드리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직무 역량 항목은 여기 세 번째 항목이죠. 지원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해당 역량을 갖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이거는 명확해요. 여러분들이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경험들을 타이트하게 풀어내면서 전문성을 어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경험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회사 사장이면은 어떤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겠어요? 관련된 업무를 해본 사람 뽑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중고침 인턴 같은 업무 경험을 우선적으로 푸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게 없더라도 관련 프로젝트, 관련 대외활동, 관련 교육 수료 이런 것들을 풀어내면 되는데, 700자니까 2개 정도 작성하는 게 좋겠죠. 업무 경험이 있다면 업무 경험을 중심으로 또 라이트하게 하나를 소점을 구분해서 풀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네 번째 항목이 이제 스토리텔링인데, 스토리텔링이 뭐냐면은 스토리로 꽉 채워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느껴지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학생들이 막 보고서처럼 쓰는 친구도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스토리로 풀어내는 게 국어적으로 맞겠죠. 스토리텔링, 그쵸? 자, 일단 스토리텔링은 명확한 공식이 있어요. 이제 바로 상황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명확해야지 모든 스토리는 보는 사람들한테 흡입력과 몰입감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타이트하게 흡입력 있게 풀어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 정도의 분량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풀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그냥 더 열심히
포기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런 얘기만 막 채워놓으면은 사실 스토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스토리텔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을 명확하게, 그래서 상황 제시, 문제점, 해결하려고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고, 자, 그럼 두 번째 항목이 성장 과정과 삶의 가치관이죠. 애초에 성장 과정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에 대해 쓰는 거예요. 저는 성장 과정은 채용 포인트에 있어서는 내가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성장했던 과정을 쓰는 게 제일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서 성장한 느낌으로 성장 과정을 풀어내시면 되는데, 여기에 어떤 가치관을 그냥 소제목을 가치관을 적으면 되는 거죠. 그냥 이건 성장 과정만 쓰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항목은 동부건설의 핵심 가치, 창의, 열정, 신뢰 중 본인을 가장 잘 표현한 가치관 한 개 선택하고 경험과 함께 작성해 주십시오. 자, 그럼 어때요? 동부건설의 핵심 가치 중 열정이 저를 가장 잘 표현하는 가치관이라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한 다음에 기존에 만들었던 경험 하나를 붙여넣으면 되죠. 저희 꽃보다 취업 학생들 마스터저서 기준으로는 삶에서 힘들었던 경험을 열정으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붙여넣으면 완벽하게 되는 거겠죠. 자, 여러분, 동부건설, 저도 이제 면접을 봤던 기업이라 이제 좀 반가운 기업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동부건설에서 어려운 건설 취업 시즌이지만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